즉석 3분 오뚜기 3분 요리. 정글 같은 일상에서 잠시 로그아웃이 필요한 그녀의 여행 타입은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얼마나 연비가 좋길래 유로피언 디젤 SM5D라서 가능한 일. Drive more. 하이브리드급 연비의 디젤 SM5D. 올해는 말로만 품질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커버리지 지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벤치비로 측정한 광대역 LTE 커버리지. 어디가 얼마나 넓은지 궁금하시죠? 속도 측정의 벤치비로 여러분도 직접 참여해보세요. 올레가 측정 결과를 커버리지 지도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커버리지가 품질이다. Good choice. 광대역 LTE 올레. 비타민이 순을 배출하고 당뇨와 치매, 간염까지 예방한다. 집중 해부 비타민 논란. 비타민은 과연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까? 우리가 몰랐던 비타민의 숨겨진 효능과 충격적인 진실. 나이 따라 질환 따라 골라 먹는 맞춤 처방전까지. 공개 클리닉 웰 여름 특집. 더위를 이기는 비타민 요법의 모든 것.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가정의학과 최종순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지금 뭐랄까 의료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 그리고 이것 이슈가 때문에 된 게 바로 비상이죠. 에볼라 바이러스. 네. 이게 뭐 치사율도 90%에 가깝고 특히 눈, 코, 입, 귀 다 출혈을 동반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네. 치명적인 질병인 것 같은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감염 환자들을 돌보던 의료진들이 벌써 100여 명이나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게 뭐 신종플루처럼 유행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해요. 그렇지만 서아프리카 지역, 뭐 기니나 뭐 라이베리아 같은 네. 그런 지역은 여행을 삼가셔야겠습니다. 네. 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지 않고 그렇죠. 네. 이렇게 체액을 통해서 되니까 네. 그동안 백신이나 또 치료제가 없어서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인 선교사 2명이 신약을 네. 투여받고 급속도로 상태가 좋아지고 있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행이네요. 네.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체에 약을 투여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데요. 네. 네. 그래도 이게 다른 방법이 없고 워낙 다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신약은 아마 내년 7월쯤 되면 시판될 것이라고 예.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이 어떤 뭐 메커니즘 같은 게 신약이 발견되면 또 이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또 막 그렇죠. 또 돌연변이를 나오면서. 통해서. 네. 결국 중요한 거는 평소에 우리가 우리 신체의 면역력을 좀 잘 키우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맞습니다. 저희 네. 사실 공개 클리닉 웰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여름 특집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비타민 요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 좀 궁금하실 텐데 그 시간 갖도록 하죠.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명의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가정의학과 최종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교수님. 예. 먼저 저희 여는 말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얘기를 했잖아요. 마침 교수님 또 전공이시니까 이게 그렇게 좀 무서운 그 바이러스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서아프리카에서 사망률이 한 90%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네네. 네. 실제 보면 그 아프리카의 그 위생 상태가 나쁘고 네. 그다음에 그 어린애들이라든지 영양 상태가 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 정도 나온 거지. 실제로 이제 저희 나라라든지 네. 다른 나라에서 감염이 생긴 경우에는 한 50%에서 한 60%의 사망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아주 심각하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치만 보고 겁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면역력이 좀 좋게 건강 관리를 좀 하면 괜찮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럼에도 거죠? 불구하고 네. 늘 사고는 방심으로 출발하거든요. 맞아요. 일단 조심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일단 네. 좀 빨리 진정되길 바라고요. 자, 오늘 비타민
우리 대가를 모셨습니다. 교수님,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교수님은 눈 뜨자마자 혹시 섭취하는 뭔가가 있습니까? 뭡니까? 예, 매일 아침마다 이제 비타민 B군과 네. 그다음에 비타민 C 2,000mg을 네. 복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간간히 마그네슘 제제도 같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활동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 비타민 B하고 마그네슘의 소비가 이제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제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비타민 B의 경우에는 네. 신진 대사와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비타민 B가 결핍이 되는 경우에 이제 피로, 만성 피로라든지 이런 어허. 것들이 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 비타민의 좀- 대가께서 예. 비타민을 상당히 많이 복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네. 비타민 B가 약간 신진대사와 관련돼 있으니까 예. 피로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는 B군이 필요하네요. B군. 어. 그리고 비타민 C도 아까 드신다고 했잖아요. 비타민 C는 또 어떤? 예, 비타민 C는 복용하는 경우엔 네. 암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감기라든지 네. 특히 이제 독감, 네, 네. 그다음에 구강염, 네.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네. 그 대상포진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해 줄 수가 있죠. 실제로 저는 예를 들어 감기 기운이 조금 있으면 네. 전 뭐 약국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요. 비타민 C를 좀 고용량으로 해가지고 딱 오. 먹고 푹 잡니다. 네. 그러면 딱 떨어지지는 않고요. 다 떨어지지는 않고 거의 다 떨어지는데 진짜 독한 아이들은 뭐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아까 교수님 대상포진에도 비타민 C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대상포진과 비슷한 헤르페스 이렇게 입에 아하, 포진 아하. 예, 예. 수포 생기는 거 네. 그게 더 좋습니까? 예, 그 비타민 C가 특징적으로 이제 바이러스를 네. 억제시키기 때문에 네. 대상포진 외에도 이제 단순 포진에도 네. 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특히 왜 여성분들은 피부 좋다 해서 비타민을 피부에 바르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아, 정말요? 팩 같은 거 있잖아요. 비타민 아, 요법 맞아요, 맞아요. 피부에도 좀 진짜 영향이 있습니까? 이 비타민 C가 이 콜라겐을 합성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부 주름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네. 효과가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이 노화 방지용 이제 여러 가지 이 화장품에 네. 이 비타민 C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허. 네. 네, 저희 어때요? 녹화 전에 한 봉지 뺏어 먹었는데 어떻게 네. 피부 괜찮게 나오나요? 바로 나오지 않아요. 바로 나오지 않아요. 아, 이거- 녹화 어떻게 안타깝게 녹화 끝날 때 나오겠다. 머리카락도 뭐 녹화 끝날 피부 쯤 되면 변화 과정을 한번 피부가 봐주세요. 좋아질 네. 것 같은데. 아, 정말 뭐 비타민 홍보 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비타민의 효능 저희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비타민의 요법 그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네, 근데 비타민은 먹어봐야 효과가 없다, 혹은 꼭 먹어야 한다, 네. 뭐 등등 정말 다양한 논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식사만으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섭취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만 그 네. 외에 이 비타민들은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을 통해서 네. 전부 이제 섭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 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충분한 과일이나 야채를 통해서 이제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섭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제제를 따로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네.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네. 이 환경 호르몬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술 등에 노출이 되게 되면 네. 이러한 비타민들이 우리 몸에서 이제 고갈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비타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비타민 D 외에는 모든 걸 우리가 먹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과일이나 채소에서 그런 걸 좀 많이 획득했다면 요즘은 생활 자체가 그러지 못하니까 네. 그렇죠. 좀 잘 챙겨 드시라는 말씀이신데. 아니 교수님이 아침에 드시는 대로 저희가 따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아니, 근데 B, 그 C랑 사람마다 사람마다 마그네슘. 다르대잖아. 근데 그게 잘 들어봐요. 오잖아 이게. 그 얘기를 나중에 할 거야. 우리. 자. 그죠? 네. 네, 여러분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네. 비타민제를 꼭 반드시 따로 챙겨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몰랐던 비타민의 속사정입니다. 자, 뭡니까? 오, 충격. 네.
야채, 과일 속에 비타민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오, 정말요? 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저희가 무슨- 생각했던 거랑은 굉장히 다른데요? 무슨 이야기시죠? 아니 이거는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네.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거든요. 네. 예, 어떤 얘기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타민이 없다기보다는 네. 수십 년 전에 들어있는 과일과 야채에 이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네. 현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네네. 비타민과 이런 양들이 영양분이 좀 줄어들고 있다. 예, 맞습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 이유는 하우스 재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직접적으로 이제 햇빛을 네. 쐬지 못하기 때문에 네. 광합성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네. 결국 이제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등을 네. 이제 합성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예, 또한 이제 네네. 과일과 야채에서 네. 들을 이제 흙이나 네. 토양에서 이제 빼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비타민들과 미네랄들이 이제 파괴가 되게 되는데 네. 네. 그런데 장기간 이제 저장소에 보관하게 되면 네. 이러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대부분이 이제 파괴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농업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좀 질 좋은 그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을 수는 있는데 네. 이 과일과 채소 속의 영양분이 예전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인데 그게 혹시 뭐 증명할 수 있는 뭐 자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교수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네. 일본 과학기술청에서 네. 식품 성분을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네. 아, 여기 있네요. 예.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비타민들을 52년도와 82년도 그리고 93년도를 비교해 보니 비타민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시금치와 토마토를 비교해 보면 50년도에 시금치 한 단의 비타민 C와 철분을 얻기 위해서는 90년도에 시금치 20단에서 30단을 먹어야 한다는 네.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네, 현저히 떨어졌네요. 한마디로 이제 하루 종일 시금치만 먹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뽀빠이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비타민 제제를 따로 섭취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요즘 비타민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외치는 이유가 네.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비타민이라고 그러면 원기 회복에 참 좋기도 하고 피부 미용에도 좋다고 하는데 자, 하나씩 그 베일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비타민의 재발견, 깜짝 놀랄 비타민의 효능. 첫 번째 보시죠. 비타민은 진통 소염제다. 오호. 그리고요. 비타민 C가 혈당까지 떨어뜨린다고요. 자, 또 다이어트에도 비타민이 필요하다. 좋네요. 뭐 이거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솔깃하시고 지금 이거는 보십시오. 진통 소염제는 천연 소염제라는 말씀이시고 네. 네. 그리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분들 많은 분들이 혈당 때문에 고생이실 텐데 그렇죠. 여성분들 다이어트 이건 설명을 좀 필요합니다. 예. 예, 먼저 이 비타민 C와 E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입니다. 네.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서 이제 염증을 억제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이 비타민 C를 복용하시게 되면 네. 이제 통증이라든지 네. 관절이 붓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외국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이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C를 주사로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네. 예. 자, 혈당까지 지금 떨어뜨린다고 그랬거든요. 혈당에도 도움이 됩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이제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네. 인슐린이라는 물질은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물질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분비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네. 이제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 이제 혈당이 이제 올라가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비타민 C를 섭취하게 되면 네. 이런 인슐린 분비를 이제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음. 췌장에서 이제 이 당뇨 환자들이 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네. 혈당이 이제 어느 오르는 정도 거예요. 조절이 될 수 있다는 잡을 거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좋네요. 오. 비타민으로 그게 가능하구나. 네. 근데 아니 그 얘기를 안 네. 물어보세요? 저 지금 물어보려고요. 당연히 놓칠 수 없죠. 그러니까, 예. 온 국민의 관심사. 다이어트에도 효능이 있다는데요. 정말입니까? 예,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예. 어떻게 예, 효능을 발휘하죠? 요즘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이 있는데요. 네. 비타민 중에서 이제 비타민 B군은 네. 비타민 B1에서 비타민 B12까지 있습니다. 오호. 예. 그런데 대부분 이제
지방 분해 과정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B 결핍이 있는 분들은 네. 이 운동을 열심히 하시더라도 이제 네. 살이 안 빠지는 경우가 아, 네. 대부분 비타민 이제 탓을 하게 되네요, 이제. B가 결핍이 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타민을 많이 먹는다고 뭐 살이 그거는 또 아니겠죠. 그게 아니에요. 빠지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B군 중에 B군이 이게 살을 이제 지방을 빨리 연소시키는 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운동하기 전에 비타민을 비타민, 먹고 운동하는 게 예. 효과가 좋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예. 이제 이 비타민 B군을 드실 때는 운동 30분 전에 네. 비타민 B 복합제를 드시면 이제 다이어트 효과를 더 증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꼭 먹어야겠네요. 꼭 확실히 먹어야겠네요. 합니까? B군. 갑자기 왜 의심의 눈초리를. 처음 듣는 이야기지. 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비타민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비타민의 재발견, 미처 몰랐던 비타민의 효능 그 첫 번째. 수은 배출 천연 해독제라고요. 그리고 바이러스를 차단하라, 간염 예방. 어허. 오. 네. 비타민이 오호. 치매를 예방합니다. 치매까지. 네. 아니, 그러니까 중금속이 배출된다는 말이죠. 예, 그 비타민 C는 수은과 납 같은 중금속을 우리 몸에서 이제 배출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이러한 중금속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네. 우리나라 초등학교 2,000명을 대상으로 네. 혈중 순 농도를 측정해 본 결과 네. 미국의 어린이들에 비해서 약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고요. 네. 독일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네. 네. 그만큼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수은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문제는 수은과 납이 다른 중금속과 다르게 우리 몸에 배설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네. 한마디로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C를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 쌓인 순이라든지 납 같은 중금속들을 소변이나 대변으로 이제 배설을 하는 것을 이제 촉진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대한가정의학회지 연구 결과를 보시면 모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수은 수치가 높은 총 213명을 대상으로 네. 비타민 C를 2,000mg씩 하루 2번 복용시켜서 3개월 후에 모발 검사를 다시 해서 수은 배출이 얼마나 됐는지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네. 비타민 C를 복용한 그룹에서 비타민 C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약 3배 이상의 수은이 배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희 병원 그 임상 결과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를 복용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한 경우가 지금 3배 정도 중금속을 배출시키는 배출시켜줄. 그런 효과를 보셨다. 예. 네, 오, 체내에 수치에 좋은 보이네요. 영양소를 그죠? 이렇게 흡수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독성 물질들을 배출시켜주는 역할까지. 네. 네. 근데 교수님 아까 그 위에 보면은 그 대조군 중에 미복용을 했던 경우도 마이너스의 수치잖아요. 예. 예. 왜 이 비타민 C를 복용하지 않았지만 네. 이렇게 수은 농도가 조금은 줄었느냐 하면 네네. 이 이제 모발 검사에서 네. 이제 수은 농도가 높은 분들에게 네. 수은 농도가 높다라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아, 그분들이 더 이상 이제 그- 더 이상 이제 수은이 많이 들어 있는 뭐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고 메시지를 주지 않았으면 더 네. 플러스가 됐을 텐데. 예. 예리한 아주- 질문인데요. 아, 진짜 아니 분석적입니다. 담당 PD가 시켰어요 저한테. 사실은 이걸 통해서 시키더라고 물어보라고. 그렇지 않아도 부산 이 경남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중금속이 굉장히 중금속 특히 수온이 높다고 예. 몇 번이고 저희 맞아요. 방송에서 남해 말씀을 지역도 드렸죠. 네. 해감을 많이 남해도. 드시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수온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바이러스를 예방하라, 차단하라 했는데 간염이 예방되고 또 치매가 예방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 또한 사실입니까? 예, 그 간염 중에서도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 즉 이제 A형, B형, C형 간염인 경우에 이제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이제 주사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바이러스를 억제시켜서 간 수치를 이제 떨어뜨려
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를 억제시켜서 바이러스 수치도 이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간염도 바이러스고 독감이나 감기도 바이러스고 네. 대상포진도 단순포진 다 바이러스이기 예, 때문에 네, 맞습니다. 비타민 C가 역시 모든 바이러스에 다 효과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비타민 C가 이 바이러스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들이 다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면역력을 키운다는 그런 말하고 그렇죠. 바꾸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치매 요즘 그 강 박사님 되게 관심 갖고 있는 분야거든요. 아니 관심 있을 수 있죠. 왜 이렇게 기억이 좋아졌어요. 과하게 치매. 웃으세요? 저도 사실 관심이 가고 치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치매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수록 뇌 세포의 수가 감소해서 뇌 위축이 네. 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치매 예방에 비타민 B군과 비타민 E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 B1인 즉 사야민이 네. 결핍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기간 결핍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뇌 위축이 빨리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들이 2년간 경미한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타민 B군을 지속적으로 투여를 했더니 네.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뇌 위축 속도가 이제 30%나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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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하면 할수록. 네. 자, 계속해서 공개 클리닉을 여름 특집으로 준비한 비타민 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아마 내 몸속에는 지금 비타민이 제대로 축적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인가 굉장히 되게 궁금해지네요.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되게 궁금하죠.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우리 교수님 병원에 방문을 해서 혼자? 많은- 네. 저도 몰랐어요. 혼자 저만 초대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직접 환자들도 만나보고 네. 또 저도 검사를 받아보고 왔거든요.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부산 안남동의 한 대학병원. 체내의 비타민 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타민 검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찾아왔는데요. 예. 비타민 일단 검사가 뭔지 좀 궁금한데요. 예. 근데 보통 비타민은 평상시에 제가 뭐 알로 된 거 먹긴 하거든요. 근데 무슨 검사를 따로 한다는 건지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타민 C의 경우에는 혈액으로 측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소변 검사로 하게 되고 그 외에 저 비타민 오늘 소변 봐야 되나요? 뭐 소변 검사라도 뭐 측정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하고 네. 비타민 B군 경우에는 이제 혈액 검사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피도 뽑아야 되나요? 예. 평소 내 몸속에 비타민 B와 D가 충분한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큰 수술을 받았거나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폐경 이후 여성들은 한 번쯤 비타민 수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검사 다 끝난 것 같은데요. 예. 네. 이 검사가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 결과 나오는 동안 비타민 주사 한 대 맞으러 가시죠. 아니 근데 그 뭐 비타민 주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비타민 알로 먹으면 되지 꼭 주사를 맞아야 돼요? 당연하죠. 이 비타민은 이제 경구로 복용하는 것보다 이제 주사로 맞게 되면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고 이제 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개선을 시켜주려면 주사로 맞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네, 오늘 주사 바늘이 2번이나 저를 찔러야 한다니. 빨리 가시죠. 고용량 비타민 주사는 하루 섭취 권장량보다 100배에서 200배 이상 많은 비타민C를 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인데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최적의 세포 상태를 유지시켜서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 목적의 비타민 요법을 받고 계셨는데요. 실제 환자분들이 느끼는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지금 비타민 주사 맞고 계시죠? 예. 어떠세요? 주사를 맞으니까 사람이 좀 해롭고
만사가 좀 먹는 것 같아서 이래 주사라 달달해 오요. 여기 옆에 보호자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보호자분께 여쭤볼게요. 네, 어머니께서 지금 어디가 편찮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갑상선이고 네. 이전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 뭐라고 합니까 병치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몇 년 전부터 비타민 주사를 이제 알고 매달 이래 와서 맞거든요. 네네. 예. 그런 좀 효과를 좀 보셨어요? 그죠. 예. 어떻게 좀 달라지셨나요? 여기서 비타민 주사를 맞고 가면은 활기도 있고 한 달을 이제 버티는 힘이라 그러지. 최근에는 암 환자들의 치료에도 비타민 요법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항암제의 부작용과 통증은 줄이고 항암 치료 효과는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주사 거의 다 맞아가시는 것 같은데 어디가 편찮으셔서 이렇게 폐가 비타민 요법 하시는 폐가 나빠가지고요. 폐가 안 좋으세요? 네, 폐가 안 좋았어요. 근데 폐에서 나빠가지고 네. 여기 머리까지 올랐어요. 머리요? 네, 머리까지 쪘잖아요. 네. 그러시구나. 여기서 일이 째고요. 네. 여기서 일이 째자는데 네. 째켜가지고 좋은 애인데 요거 뼈가 없어요, 요거요. 이렇게 수술 후에 비타민 요법을 시작하시고 나서 뭐 큰 변화가 있으셨어요? 2월달에 시작해가지고 안주까지 계속 맞고 있어요, 내가. 근데 무슨 뭐 밥맛 좋고 내 기분이 좋은데 뭐 멋지 뭐요, 뭐 인지 뭐 딴 거 뭐 있어요. 밥만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비타민 요법이 피로 회복 그리고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암 치료에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알면 알수록 기특한 비타민의 모든 것 지금 스튜디오에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우, 네. 선장님 잘 갔다 오셨어요, 그죠? 결과가 너무 궁금해요. 오늘 스튜디오에서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저희는 사실은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궁금합니다, 교수님. 밀려오는 배신감에 농담이고 정말 어떤 결과를 받았을지 궁금한데 그 전에 저희가 키워드부터 하나 공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주시죠. 자, 교수님, 이 어떤 검사를 하셨고, 자, 결과를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해요. 바로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날. 그 방송인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금방 안 나와요, 그게. 그런 거예요? 자, 어떤 검사고 어떤 결과가 나온 겁니까? 예, 그 이하윤 아나운서가 네. 검사한 것은 뭐 잘 나왔겠죠. 제 예. 자체가 비타민인데요. 그쵸, 교수님? 네.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초조해. 예, 검사를 한 것은 네. 비타민 B군 중에서 이제 비타민 B6번과 네. 그다음에 9번, 네. 네. 중요한 건데. 그다음에 비타민 B12번. 네.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6, 9, 12.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 검사를 네. 시행했습니다. 뭐가 네. 되게 많네요. 예. 예. 네. 그 중에서 이제 비타민 B군 중에서는 네네네. 비타민 B9번에 네. 특히 이제 비타민 B9번은 이제 엽산으로 네.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엽산이 정상 수치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엽산이 낮아지면 뭐 문제가 생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엽산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이제 면역력과도 관련이 있지만 네. 네. 빈혈이라든지 불면증 그리고 장기간 아. 이제 결핍이 되면 그게 이제 철분하고도 관계 있는 건가요? 예, 엽산이? 맞습니다. 철이 좀 없긴 해요. 철이 좀 빈혈이 떨어져요. 올 수도 있다는데 저희 앉아서 좀 해볼까요? 철이 좀 떨어져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장기간 이제 결핍이 되면 이제 골다공증이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예, 이게 맞습니다. 장기간 계속이 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엽산을 네. 따로 이제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뭐 정상 네. 수치보다 조금 떨어지기 아주 때문에 조금? 예. 약으로도 좀 복용을 해야겠네요. 저 약 진짜 싫어하거든요. 비타민 D는 어떻습니까? 예, 그 비타민 D도 이제 네. 정상 수치가 네.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인데요. 네. 예, 네. 이하윤 아나운서는 네. 비타민 결핍 수준인 네. 14 나노그램으로 나왔습니다. 결핍 수준이라고요? 결핍. 예, 뭔가 근데 결핍이라는 단어가 안 좋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되게 뭔가 연약한 여자의 이미지를 아니 좀 자기 얘기한 게 잘 네. 심리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비타민 D는 무서워요. 확실히 골다공증하고 이런 쪽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비타민 D가 네. 결핍이 되게 되면 칼슘의 흡수를 네. 억제시키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골다공증이 더 빨리 올 수 있죠. 네. 이거는 아니, 하윤 씨. 네.
그 검사 결과 듣고 나니까 기분이 이제 어때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충격적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게 진짜 좀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뭐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 수치가 부족하다는 걸 보니까 정말 교수님 말대로 이렇게 약으로도 좀 복용을 해야 될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충격적인 것 같아요. 지금 받은 것 같아요. 표정이. 네, 지금 표정 관리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식뿐만 아니라 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이 비타민 D 결핍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비타민 D가 어떤 특별한 영향이 있는지. 예, 골다공증이 있는 그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각 나라별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해 본 결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타민 D 결핍 여성이 88.2%로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저랑 비슷한 보시면 분들이 참 많은 거네요. 네. 예, 브라질과 스웨덴은 이제 비타민 D가 결핍된 환자가 27%에서 이제 30% 정도 됐는데 한국은 3배나 많은 88%로 이제 결핍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근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볕 쬐면은 합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스페인, 태국 다 좀 스웨덴이군요. 브라질하고 태국은 좀 일조량이 많은 곳이고 그죠? 네. 그 햇빛을 좀 쐬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비타민 D는 주로 이제 햇빛을 쐬게 되면 이제 합성이 되는데요. 유럽이나 여러 이제 나라들은 일부러 이제 일광욕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여성들 보시면 운동을 하시더라도 창이 넓은 모자를 쓰시고 온몸을 다 가리고 하죠. 그리고 선크림 듬뿍 선크림을 온몸에 다 바르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장갑까지 끼시고 이제 운동을 하시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D가 합성이 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햇빛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타민 D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들처럼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햇빛을 얼마나 쬐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에서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따로 복용하실 필요는 없고 햇빛을 쐬시면 충분한 양을 이제 보충하실 수가 있습니다. 햇빛으로 이제 보충을 하시려면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하루에 20분간만 이제 밖으로 나가서 얼굴과 이제 팔을 햇볕에 이제 노출을 시키시면 되는데요.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안 바르고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지수가 20 이상만 되더라도 햇빛을 쐬도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아예 바르지 않고 20분 가량 쐬야지만이 비타민 D가 합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름철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기 때문에 오전 10시에서 이제 오전 12시까지 이제 햇볕을 쐬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외선 때문에 피부 건강 해친다 걱정하시는 분들 이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얼굴은 그럼 자외선 바르고 팔만은 좀 우리 햇볕에 양보하자. 팔다리 이 정도는. 꼭 얼굴로 흡수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은 차단을 해도 되고요. 그 대신 이제 러닝샷을 입고 반바지 차림으로 한 20분간 쐬도 그 정도 양은 충분히 합성이 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공개 클리닉웰 오늘 여름 특집으로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비타민 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D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비타민 A도 있고 C도 있고 B 있고 그 종류도 다 다르고 효능도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정리를 중간 점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죠, 교수님. 예, 그 비타민 A의 경우에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으로서 시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요. 결핍이 있는 경우에는 뭐 흔히 아시는 이제 야맹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제 비타민 A 결핍이 많기 때문에 실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A 보내주기 캠페인이
벌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비타민 B와 C 그리고 D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E의 경우에는 허허. 지용성 항산화 물질로 네. 이제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네. 특히 이제 이 신경계에 손상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결핍이 있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매가 이제 빨리 올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비타민 K의 경우에는 혈액 응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네. 뼈의 성장과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핍이 돼 있는 경우에는 네. 이제 혈액 응고 장애가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비타민들이 제각각 역할이 있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네. 종합 비타민 하나 드시면 안 돼요? 국의 광고, 종합 비타민의 광고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렇죠. 정말 궁금했어요, 사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종합 비타민은 말 그대로 이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최소량 즉 이제 하루 권장량만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의 그 예방 목적으로는 그 한 알로서 충분하지만 네. 그렇지만 이제 질병 치료 목적이라든지 네.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 음흠.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최소량으로는 턱없이 이제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이제 비타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네. 고용량으로 복용하셔야만 됩니다. 음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적절한 비타민들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일단 머리카락도 뽑아보고 피해서 뽑아보고 해서 예, 전문가가 판단을 해주셔야 예, 정확한 치료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그렇다면 비타민 C는 어때요? 고용량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 C는 참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너무 과다하게 그렇죠. 먹으면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비타민은 500g이면 500mg이 충분하다는 분이 적당하다. 있고 아니다. 2000 이상 먹어야 된다. 어떤 분이 야, 그 먹어봐야 다 소변으로 어차피 다 빠진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와 C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소변으로 이제 다 배설이 되기 때문에 네. 먹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이것은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네. 비타민 B와 이제 C의 경우에 이걸 음식으로라든지 이제 보조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경우에 이제 흡수된 비타민 B와 C는 네. 소변으로 이제 다 배설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몸에 필요한 양만큼은 사용이 되고 그 나머지 것들이 이제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네.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세수대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세수대야에 이제 물을 틀게 되면 네. 이 물이 다 세수대에 차기 전까지는 물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필요한 양만큼은 차고 나서 네. 그 이후에 이제 물이 흘러내리듯이 네. 이것도 이제 우리 몸에서도 필요한 양만큼 쓰이고 나서 그 나머지 것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변으로 배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4개 필요한 거 꼭 골라 먹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나이별, 질환별로 비타민 맞춤 처방전을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나이별로 필요한 그 비타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린 때는 성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 소아 성장에 필요한 그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그리고 네.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어린이 종합 영양제들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린이 종합 영양제 한 알만 먹으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네. 그다음에 청소년 시기에는 이 학교 생활로 인해서 이제 이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로 회복을 위해서 비타민 C와 비타민 B 복합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 임산부의 경우에는 식사만 이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신다면은 특별히 이제 비타민 제제를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사가 불균형한 경우에는 비타민 B군 중에서 이제 그 엽산이 들어있는 비타민 B군과 이제 네. 철분 제제를 따로 복용하시는 것이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젊은 직장인인 경우에는 이제 과일과 야채를 통해서 이제 충분한 비타민들을
섭취를 해야 되지만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제제를 하나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0, 50대의 경우에는 이제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이제 비타민 C와 마그네슘 제제를 복용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예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0, 70대의 경우에는 장에서 이제 이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12의 흡수율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칼슘과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제와 비타민 E를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이건 진짜 꼭 메모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죠? 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네. 먹는 비타민제 말고 주사로 맞는 비타민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특히 이 고용량 비타민 주사제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용량 비타민 주사요법이라는 것은 하루 섭취 권장량보다 약 10배에서 많게는 100배 가량의 많은 양을 이제 혈관으로 직접 투여하는 치료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네. 주성분은 이제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가 주성분입니다. 네. 처음 이제 고용량 비타민 주사요법이 나오게 된 것은 네.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게서 이제 알코올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B1 그러니까 사야민을 고농도로 이제 주사로 투여하면서부터 네. 시작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 비타민 C 고용량 주사요법은 말기 암 환자에게서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투여하니까 말기 암 환자들의 생존율을 약 3배 이상 연장시키더라라고 네. 보고하면서 이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네. 네. 이 현재 이제 고용량 비타민 주사요법은 만성 간염이라든지 아토피성 피부 질환이라든지 그다음 퇴행성 관절염 같은 이제 만성 질환에서 네. 치료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미용 목적, 이제 항노화라든지 이제 만성 피로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근데 그러면 일반적인 그 피로 회복제랑은 이 비타민이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 혈관 주사. 네. 네. 예, 한국인들은 이 피로 증상을 느낄 때 병원을 찾기보다는 약국을 찾아가서 이제 피로 회복제를 달라고 그러죠. 달라고 합니다. 잘 줘요 또. 예, 가면. 뭐 대표적으로 뭐 땡땡땡 예, 이런 걸 예, 달라고 예. 하죠. 네. 그런데 이런 피로 회복제들이 일부에서는 이제 간 대사에 도움이 되는 이제 아미노산 성분이라든지 이제 비타민 B 제제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카페인이 주성분인 경우가 있죠. 네. 이렇게 이제 카페인이 이제 주성분인 경우에는 카페인의 각성 효과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짝으로 이제 각성 효과가 나타나지만 네.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이제 피로감이 오게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러한 카페인 성분 때문에 이제 네. 습관성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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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비타민 C가 뭐 이제 피로를 이제 좀 없애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기 암 환자들에게 투여를 했더니 생존율이 좀 늘어났다고 그 정도 예. 얘기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목적과 비타민 효과, 주사 효과 예.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 암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비타민 주사요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치료에 이제 부작용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맞는 경우가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로 이제 항암을 받을 때 이 항암제의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오심구토, 네. 그다음에 백혈구 수치라든지 혈소판 수치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손발의 감각이 떨어지면서 이제 심한 경우에는 손발 껍질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죠. 네. 네. 그런데 이 비타민 C를 같이
투여하게 되면 이러한 부작용들을 이제 많이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제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제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네. 보시죠. 어. 치료 전에 손과 발의 껍질이 심하게 벗겨져서 이제 걷지도 못하실 정도로 심하셨는데요. 네. 비타민 주사 치료 후에 이제 깨끗하게 호전이 되어서 이제 퇴원하신 네네네. 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병원에서 실제로 그 폐암 환자분께서 비타민 요법 하시는 걸 봤는데요. 여쭤보니까 그 비타민 요법 시행 후에 입맛이 좋아졌다고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참 다행이죠. 네. 네, 그렇군요. 네. 예. 두 번째로 그 암 수술 후 재발 방지 목적으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암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암 수술 후에 5년 안에 재발될 확률이 평균 20%에서 30% 정도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재발된 분들은 항암 치료의 반응이 대부분 이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예후가 안 좋죠. 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고용량으로 비타민 C를 투여하게 되면 이 재발 방지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네. 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입안이 헐고 구강염도 생기고 대상포진도 이제 흔하게 잘 생기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비타민 요법들을 병행하게 되면 신체 면역력을 올려줘서 이런 염증이라든지 감염들을 예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말기암 환자분들의 경우에 이제 비타민 치료 요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말기암 환자들에게 비타민 주사 요법을 하면 네. 생명을 연장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네.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잘 근데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신데렐라 주사 네, 있잖아요. 요즘 또, 뭐 예. 또 마늘 주사 네, 뭐 예, 이런 예.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네. 제가 병원에 있잖아요. 근데 이 각종 링거 주사들이 있는데 이 고용량 비타민 주사 요법 많이 나와 있는데요.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최근 직장 여성들이 한 50% 정도가 한 네. 번쯤은 이러한 주사를 맞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요즘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정작 무슨 성분의 주사를 맞았는지 모르죠. 네.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사들의 성분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씩 주시죠. 네. 네. 최근 아이유 주사라고 불리는 네. 백옥 주사는 네. 네. 미국의 유명한 이제 배우이자 가수인 네. 비욘세가 이 주사를 맞고 나서 네. 피부가 하얘졌다라는 네.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관심을 끌게 되었죠. 네. 주성분은 이제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인데요. 네. 네. 실제로 이제 그 글루타치온이 네.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음. 피부가 이제 하얗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신데렐라 주사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주사를 맞고 나면 신데렐라 공주처럼 이제 확 변한다라고 해서 이제 신데렐라 주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좀 그럼 과장이 백설공주 심하죠. 주사 나오고 뭐 다 나오겠네요. 그러면 간 김에 우주공주 주사 그럼 나오고. 그 주사를 맞춰주시죠. 네. 그런데 뭐 실제로 이렇게 네. 뭐 한두 번 맞았다고 이렇게 확 변하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이 성분은 이제 라이포익산이라는 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주성분인데요. 네. 이 성분은 이제 얼굴의 주름을 개선시켜주고 이제 네. 얼굴이 이제 밝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량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일정량 투여하게 되면 이제 비만 효과에 비만 치료에도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방을 분해시켜주고 네. 식욕을 어느 정도 일정량 이제 억제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늘 주사인데요. 이제 네. 마늘 주사의 주성분은 이제 비타민 B1이 주성분입니다. 네. 이 주사를 맞고 나면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입에서 이제 마늘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이제 마늘 주사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네. 이 마늘 주사는 특히 이제
비타민 B1 네네네. 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B1은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 활동량이 많은 분들의 경우에 이제 이 주사를 맞게 되면 이제 피로 회복이라든지 숙취 회복에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비타민 C 이 고용량 주사요법에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들어가면서 이름들이 바꿔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제 주사를 이용한 다양한 비타민 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요. 비타민을 식전에 먹는 게 좋은지 아니면 식후에 먹는 게 좋은지 이런 게 좀 의미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중요하네요. 비타민에 따라서 이제 효과적인 복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용성 비타민인 경우에 네. 이제 비타민 B와 C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이 식사 관련 없이 네. 물과 함께 복용하시면 됩니다. 아, 네. 그렇지만 이제 비타민 C의 경우에는 이제 이 산이기 때문에 네. 위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식후에 바로 복용한다든지 네. 식사 중간에 복용하시면 특별히 불편한 감은 없습니다. 그럼 네네. 혹시 그러면 비타민 C를 식전에 먹으면 좀 많이 안 좋아집니까? 위가 이제 예민하신 분들, 네. 위궤양이라든지 위염이 심하신 분들은 이제 속이 쓰릴 수가 있죠. 지금 쓰린 것 같아요. 제가 그 습관이 그 비타민을 좀 챙겨 먹자 그래가지고 네. 물에 넣으면 이게 예, 물에 타지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괜찮습니까? 그게 그거 이제 종류가 많이 있긴 하던데.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성분 중에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비타민 C는 이제 예. 한 반 정도가 이제 비타민 C고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퍼지게 스파클링 하기 위해서 이제 네. 부수적으로 들어간 성분들이 한 50%라는 거죠. 하하. 그래서 되도록이면 순수한 비타민 C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떻게 비타민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교수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나 당부 말씀 있으시면 좀 듣겠습니다. 예, 바쁜 직장인들은 이제 야채와 과일을 통해서 충분한 이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섭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타민 C와 비타민 B 제제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비타민 제제들을 여러 가지를 드시다 보면 이런 것들에 중복되는 비타민 제제들이 들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겨 드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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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이제 비타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치료 초기에 이제 고용량으로 주사요법을 같이 병행하시면 증상 회복에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잘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 함께 들으시면서 비타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우리 비타민에 대한 재발견.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비타민이 우리가 너무 비타민을 구입하려면 약국에서 그냥 구입을 했었는데 물론 거기서 구입하는 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몸에 잘 맞는지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꼼꼼히 좀 살펴본 이후에 네네. 구입해서 먹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강연 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가정의학과 최종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무료 건강교실 안내해드릴게요. 8월 12일 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구층 문화홀에서 열리는데요.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 비만과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웰리스병원 김지연 원장과 함께합니다. 많이들 오셔서 건강 챙겨가세요. 네,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교실인데 그것도 무료로 마련됩니다. 많은 분들 네. 챙기시고요. 자, 저희 떠나기 전에 퀴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오늘은 비타민 요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네, 네. 궁금하시죠? 해답이 많이 된 것 같고 네.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에서 결핍되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비타민은 무엇인지 저도 조금 부족했다는. 이것은 네. 그렇죠. 이것은 햇볕만 잘 쬐도 네. 체내에서 합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어떤 것일까요? 자, 네. 1번 비타민 A, 네. 2번 비타민 C, 3번 비타민 D입니다. 네.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공기클리닉웰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퀴즈 게시판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의견 네. 남겨주세요.
자, 다음 주에 예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최근에 그 모 대기업 노동자가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네. 이슈가 되게 됐는데, 그래서 이른바 백혈병으로 불리는 혈액암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건강하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웰리스 건강식품에서 종합건강검진권을, 자연의 순수함을 담은 천사연구소에서 헤어케어 세트를, 주식회사 JBT에서 관절건강기능식품을, 매혹적인 피부를 위한 선택 벨루스킨에서 앰플 세트를, MB테라피에서 바른자세 척추 건강을 위한 힐링 슈즈를 드립니다. 수트는 남자를 신사로 태어나게 한다. 파크랜드는 기다립니다. 신사가 될 당신을. 남자에서 신사로 파크랜드. 다 됐다 커플링. 우리 진짜 커플링 할까? 아니? 난 이게 더 좋은데? 사랑한다면 부담을 덜어줘야 하니까 하루 종일 부담 없는 착한 메뉴. 하지원, 그녀의 건강 비결이 궁금하다. 그녀가 찾는 것은? 아, 비피더스. 장 건강엔 역시 푸르밀. 지원 씨도 알고 있네요. 지원이의 건강한 선택. 남태평양에 갈 수 없다면 가져오면 된다. 롯데 워터파크. 익사이팅해. 스케일이 다르니까. It's Polynesian style. 김해 롯데 워터파크 오픈. 물 묻은 손으로 문득 하늘 보면 꿈을 캐는 당신을 위해 관절염 근육통은 케토톱이 캐내겠습니다. 꿈을 캐라. 한독 케토톱.